자, 7-2번. 자, 7-2번 보시면은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요게 A 벡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게 B 벡터인데, 자, 일단 대각선 하나 연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점을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G라고 한 다음에 얘를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벡터는 이 점을 H라고 해서 AH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나타내봐라 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은, 이 AH 벡터를 만들기 전에 정육각형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어주시고, 자, 요 점까지 간 다음에 이 벡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 점을 O라고 하고 요걸 H라고 하면 AH 벡터는 AO 벡터에다가 OH 벡터를 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당연히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면 AO 벡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행사 변형의 맞은편 점으로 가는 이 벡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AO 벡터를 A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OH 벡터만 나타내주면 되는데, 이 OH 벡터가 B 벡터의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B 벡터의 반대 방향이고, 이 길이만 찾으면 되죠.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 삼각형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각형은 얘랑 평행하고 길이가 1:2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B 벡터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벡터를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 B 벡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벡터는 뭐라고 하겠느냐? 방향은 같은데 이 길이의 절반이니까 이 벡터는 마이너스 4분의 1 B 벡터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AO 벡터랑 OH 벡터, OH 벡터가 얘니까 OH 벡터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네? 왜요? A가 네? 뭔 말이에요? 난 잘 그린 것 같은데? 네? 나 잘못 그렸어? 어디요? 아, 수직이 아니고 요거 아니에요, 요거? 여기 A에서 G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걸 H라고 하자고. 그럼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니까 이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잖아요. 요 벡터를 만들자고. 근데 요 벡터는 요 벡터의 절반이고 요 벡터는 이 벡터의 절반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B 벡터거든요. 마이너스 B 벡터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 B 벡터. 요거의 절반, 마이너스 4분의 1 B 벡터.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해주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하자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제 이 화살표 놀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내용은 13-2번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다와 평행하지 않다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반드시 A 벡터와 B 벡터는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고 처리를 하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K 값은 0이 아닌 실수가 되면 되는 거죠. 0이 아닌 실수. 양수가 되어도 되고 음수가 되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평행이다라는 이야기는 상태잖아요. 근데 실수배는 등식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의 상태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면 실수배다. 실수배면 평행이고 평행이면 실수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A와 B와 C가 한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되면, 자, A와 B와 C가 한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이 A 벡터, AB 벡터하고 그 다음에 AC 벡터는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평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한 점을 반드시 좀 공유를 해주시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점을 공유시키시면 되는데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하면 당연히 실수배 관계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 벡터하고 AC 벡터하고 실수배 관계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면 식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을 풀어서 도형의 상태 또는 뭐 미지수의 상태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13-2번을 보시면은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으면 ABC가 꼭 이 상태가 아니어도 돼요. 얘가 막 뒤바뀌어도 상관없거든요.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여도 AB 벡터하고 그 다음에 AC 벡터는 AB 벡터하고 AC 벡터는 평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바꿔주는 거죠. AB 벡터에 실수배를 하면 누가 나온다? AC 벡터가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 상태를 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바꿔주느냐? 거기 문제 보시면 시점이 전부 다 5로 되어 있거든요. 자, 시점이 5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 AC 벡터를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지난번 뺄셈에서 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놈은 OB 벡터에서 OA 벡터로 빼줄 수가 있다. 그래서 OC 벡터는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1-K의 OA 벡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KOB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OC 벡터거든요. 근데 주어져 있는 식이 뭐냐면 OC 벡터는 E-T에다가 OA 벡터 해주신 다음에 더하기 ET OB 벡터라고 해놨거든요. 자, 요거랑 같은 벡터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 똑같은 벡터니까 얘랑 얘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같다라고 놓으시는 거예요. 1-K의 OA 벡터 하고요. 플러스 K, OB 벡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OA하고 OB가 평행해요, 안 해요? 문제의 조건에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OA와 OB에 대해서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OA와 OB가 평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거 두 개가 같으려면 여기는 이 두 놈이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E-T하고 1-K하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ET하고 K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K에다 ET 갖다 집어넣고 정리해 주시면은, 자,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T가 되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T의 값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요거예요. 어떻게든 실수배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요 숫자하고 요 숫자를 한번 잘 볼래요?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더해봤더니 뭐 나와요? 1이 나오죠. 네. 합이 1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걸 표현하는 식이 돼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꾸면 항상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항상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합이 1이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여기는 요 놈도 마찬가지예요. 한 직선 위에 있다며. 그럼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더해주면 t 플러스 2잖아요. 얘가 1이다.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아주 간단하게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이 시점을 통일시킨 상태에서는 전부 다 이 OA와 OB의 개수, 한 벡터를 나타냈을 때 이 개수는 합이 1이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쉽게 문제 풀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라는 말이 있고요. 이런 조건이 있고,
AB 벡터하고 AB 벡터는 K 곱하기 OA 벡터 플러스 그 다음에 2 더하기 2K 곱하기 OC 벡터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K 값은 K는 얼마냐? 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BC가 한 직선이 있기 때문에 AB 벡터와 AC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합니다. 얘를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바꿔주시고요. KOA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K의 OC 벡터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OB 벡터가 K 플러스 1이 되고요. OA 벡터가 되고요. 플러스 2 더하기 2K의 OC 벡터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시점 555로 시점이 다 통일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 두 개 더해 주시면 3K 더하기 3이 1이어야 하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해서 K 값을 아주 쉽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바꿔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이야기는 다음 내용, 그러니까 점의 내분점을 나타내는 벡터와 그 다음에 외분점을 나타내는 벡터, 여기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벡터의 연산, 그러니까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실수배, 그 다음에 실수배와 평행의 관계, 그 다음에 벡터의 상등, 요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주를 이뤘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깨달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자, 덧셈의 성질인데요. 덧셈과 실수배의 성질이에요. 자, 우리가 실수의 사칙 연산을 정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뭐부터 하고 가냐면 교환법칙 성립하느냐, 결합법칙 성립하느냐, 분배법칙 성립하느냐, 요거부터 따지고 가거든요. 왜 그렇게 따지고 가냐면 그렇게 성립하면 나중에 계산이 되게 쉬워지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한테 4 더하기 7 더하기 3을 계산하라고 할 때 이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이거 먼저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거든요. 아닌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14라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앞에서 순차적으로 나와 있지만 뒤에 있는 걸 먼저 묶은 다음에 앞에 거랑 계산해도 된다는 게 결합법칙이거든요. 그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7 더하기 4 더하기 3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얘랑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서 이거 앞에 묶은 다음에 14라고 계산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도 계산하죠.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이런 걸 계산하라고 할 때 2를 끄집어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10이니까 자연스럽게 20이라고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무슨 법칙이냐면 분배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우리가 이 벡터 계산할 때도 조금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세 가지를 따져볼 거예요. 첫 번째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 교환법칙 성립하느냐.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면 B 벡터 더하기 A 벡터 한 거랑 같나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라는 얘기는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맞은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에다 얘를 더하는 거나 얘에다 얘를 더하는 건 결국 평행사 변형이 똑같은 모양이 그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동일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평행사 변형법으로는 당연히 같은 거고 삼각형법으로 한다고 해도 A 벡터를 먼저 하고 B 벡터를 나중에 더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랑 그 다음에
B 벡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 벡터를 나중에 하는 거랑 이렇게. 자, 그림의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같은 모양인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B 벡터 더하기 A 벡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썼었을 거예요, 아마. 벡터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A 벡터 더하기 그 다음에 3분의 1 A 벡터를 계산하라고 하면 이거 먼저 계산해도 되고 이거 먼저 계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세 개를 가지고 해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할 때 앞에 두 개를 계산하고 뒤에 거를 더한 거랑 뒤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앞에 거를 더하는 거랑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지금까지 하는 건 계속 화살표 놀이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만든 약속이고 놀이예요. 이 화살표 놀이를 통해서 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A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B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C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본 다음에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고 C 벡터를 더한 이 벡터. 얘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먼저 한 다음에 C 벡터를 나중에 더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A 벡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 벡터를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B 벡터를 이건 교환 법칙이잖아. 반대로 해야 되죠.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한 다음에 A 벡터를 한 거. 그러니까 B 벡터를 먼저 하고 C 벡터를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A 벡터를 나중에 한 거. 이렇게 간 거죠. 이 오른쪽으로 두 칸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간 벡터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가는 벡터가 만들어져서 얘는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먼저 한 다음에 A 벡터를 나중에 계산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같죠? 자, 오른쪽으로 4칸, 위쪽으로 1칸, 오른쪽으로 4칸, 위쪽으로 1칸 이렇게 가는 벡터, 똑같은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성립을 한다.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분배법칙은 사실 곱셈이 있어야 되는데 곱셈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고 실수배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은 분배법칙인데, 자, 분배법칙인데 이 분배법칙은 실수배에 대해서만 합니다.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KB를 했을 때 KA 벡터 한 거, 그 다음에 KB 벡터를 한 거 같은지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A 벡터를 그냥 얘라고 놓고 B 벡터를 얘라고 놓읍시다. 자, 이렇게 놨을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한 다음에 두 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간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인데, 자, 그것의 두 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인데, 그러면 이거랑 A 벡터를 두 배, 그 다음에 B 벡터를 두 배, 이렇게 해서 2A 벡터 더하기 2B 벡터를 한 이 결과가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는 2A 벡터 더하기 2B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모양이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A 벡터 더하기 2B 벡터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산했던 실수에서 계산을 했던 거를 그대로 활용해도 된다 라는 게 이 벡터 덧셈 실수배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원래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고민하고 사실 썼어야 되는 게 맞아요. 처음 배우는 건데 여태까지 여러분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 하던 대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멋모르고 썼던 이 벡터의 덧셈 뺄셈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참인 사실을 내가 그냥 쓰고 있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실수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걸
배워볼 거예요. 자, 전혀 다른 걸 배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벡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좌표 평면에 대한 어떤 좌표 평면 시스템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있어봐. 몇 번이야? 정의, 덧셈. 혹시 몇 번인지 알아요? 네? 10번? 벌써 10번이야? 아, 그래요? 10번. 10번. 아, 이게 사실 단원이 넘어가는 건데. 단원 넘길게요. 위치 벡터라는 말을 배우게 돼요. 자, 위치 벡터. 자, 첫 번째는 이제 벡터의 정의와 연산이고요. 두 번째는 위치 벡터라는 단원인데, 이 위치 벡터는 위치 벡터의 정의를 또 해야 됩니다. 위치 벡터의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막 계산을 해봤던 것처럼 그 벡터가 시점이 막 날아다니면, 여러 개로 막 날아다니면 사실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벡터의 시점을 좀 하나로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수업 들으세요.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벡터의 시점을 일치를 시키면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이런 벡터가 A 벡터, 뭐 이런 벡터도 똑같은 벡터니까 A 벡터, 뭐 이런 벡터도 똑같은 벡터니까 A 벡터,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벡터들의 시점을 이렇게 다 따로따로 놓지 말고 여기에 절대적인 시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벡터를 시점을 다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벡터를 옮겨도 이 벡터를 여기다 옮기면 이 벡터가 될 것이고, 이 벡터를 여기다 옮겨도 이 벡터가 될 것이고, 이 벡터를 여기다 옮겨도 이 벡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벡터를 하나의 절대적인 시점을 갖게 만들면 같은 벡터들은 딱 하나로 보일 거고 다른 벡터들은 다르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시점을 갖는 시점을 하나로 통일한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위치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위치 벡터의 정의는 시점을 하나로 통일시킨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통일. 그래서 그 시점을 일반적으로 원점 5라고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문제들도 AB 벡터를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고 놨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점을 5라는 그 문자를 써서 잡을 거고, 저 5라는 문자를 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좌표 평면의 원점이기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좌표 평면의 원점을 시점 5로 잡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위치 벡터가 약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위치 벡터가 정의가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이 똑같은 벡터들을 다 이쪽으로 옮겨보잖아요. 다 이쪽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B벡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텐데요. 이 B벡터의 이 종점이 딱 하나로 정해지거든요. 종점이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점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점이라고 하면 종점만 얘기해도 시점과 종점을 생각해서 하나의 벡터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좌표 평면 시스템에서 이 점을 모든 벡터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벡터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종점을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벡터인지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종점이 1,2다 라고 하면 1,2에 종점이 있으니까 이런 벡터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종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이쯤에 있는 이런 벡터를 상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이 벡터의 크기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크기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보내라 라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어서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뭐를 통일시켰더니? 시점을 통일시켰더니. 근데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발상이거든요. 벡터가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모든 나라에서 쓰는 어떤 그 규격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떤 물건을 다른 나라로 수출을 했을 때 그 나라에서는 이 부품을 수출을 받지 않으면 이 부품을 갈아 낄 수가 없는, 그 부품을 뜯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모두 다 하나로 통일을 시켜 놓으면 굉장히 뜯기도 쉽고 굉장히 분해도 쉽고 굉장히 쉬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좀 통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요. 통일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좌표 평면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걸 시점으로 잡은 상태에서 7,5 하면 바로 벡터가 머릿속으로 그려지거든요. 1,-5 그러면 바로 벡터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크기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요. 그래서 이 벡터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위치 벡터를 정의하는 거예요. 시점을 하나로 잡자는 거죠. 시점을 원점으로 잡으면 종점의 좌표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 벡터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이 벡터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2라고 하는 벡터를 여러분들은 이런 벡터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3,-4라는 벡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왜 필요하냐면 지금 평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2차 곡선을 이 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도형의 방정식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제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 벡터를 배우는 이유는 이 기하라고 하는 과목에서 사라진 부분 때문에 궁극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이 기하에서는 원래 기하와 벡터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간 도형을 배우게 돼요. 공간 도형을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이 공간 도형을 배우는데 그 공간 도형의 방정식도 배우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이 생기는 평면의 방정식들을 원래 배웠었는데 그거를 없앴어요. 너무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없앴습니다. 그걸 없애고 나서 벡터를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벡터가 가장 유용하게 쓰일 때가 뒤에 공간 도형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를 이룬 어떤 그 도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거를 연습을 아마 잘 해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학하게 될 뭐 공대 쪽이나 수학과 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물리량을, 벡터를 원래는 화살표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 화살표로 표현했던 거를 자연스럽게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새로 만들어낸 어떤 개념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 벡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연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위치 벡터라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시점은 전부 다 원점 5로 잡습니다. 그래 놓고 A 벡터하고 B 벡터를 이렇게 그려봐요. 시점은 무조건 여기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A 벡터와 B 벡터를 두 개를 더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행사변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래 놓고 이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머지 이 대각선도 하나 딱 그려주면 이 점은 정확하게 요거의 중점이며 얘의 중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이 점을 지나가는, 즉 A 벡터와 B 벡터로는 무조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텐데 이 삼각형의 가운데로 가는 이 벡터를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 지금 이렇게 가는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인데 그거의 딱 반이에요. 실수배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2분의 1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표현을 하면 바로 이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점 5가 있고 어떤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B라고 하는 점이 딱 있는데 A와 B를 딱 연결을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이 중점, 이 점으로 가는 이 벡터를 OA 벡터와 OB 벡터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벡터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 OM 벡터는
2분의 1 5a 벡터와 그 다음에 2분의 1 5b 벡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어디서 봤다는 거야, 이거를. 자,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고요. OA 벡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 OB 벡터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점을 n이라고 하고 ON 벡터를 나타내 보려고 해요. ON 벡터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나타내면 되느냐?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ON 벡터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거든요. 그런데 이 벡터는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면 AB 벡터가 되죠. 자, 다시 AB 벡터는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면 AB 벡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AB 벡터의 3분의 1배만 가면 AN 벡터가 되고 이 파란 벡터와 빨간 벡터를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ON 벡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파란 벡터가 뭐냐? OA 벡터죠. 빨간 벡터는 뭐냐? 이 AB 벡터의 3분의 1배를 한 거죠. 그래서 자,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의 3분의 1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더해 주잖아요. 그러면 3분의 2 OA 벡터가 되고요. 더하기 3분의 1 OB 벡터가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겠죠. 이거를 이렇게만 바꾸면 더 본 것과 같은 착각이 나와요. 더 본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이렇게 보면 3분의 2 OA 벡터 더하기 1 OB 벡터. 못 본 것 같은데요? 이거를 2 더하기 1로 바꿔주면 더 확실해지죠. 이렇게. 자, 뭐를 썼던 거랑 똑같아? 내분점 공식을 썼던 것과 똑같죠? 즉, A점과 B점에 1대2로 내분하는 이 점으로 가는 벡터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1분의 2 OA 벡터 더하기 1 OB 벡터, 얘랑 얘랑 얘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게 동일한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 벡터를 정의를 했더니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썼던 어떤 시스템이 그대로 옮겨져 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하나 더 재밌어 하는 사람이 없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약속할게요. 위치 벡터는 시점을 하나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원점 5로 잡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시점을 하나로 통일시켰더니 저 벡터의 가운데, 두 점의 가운데로 가는 벡터, 중점으로 가는 벡터나 1대2 내분점으로 가는 벡터가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내분점 찾거나 외분점 찾을 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좌표 평면 시스템과 벡터를 하나로 이제 합칠 수 있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게 바로 위치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할 것이 바로 내분점을 나타낸 내분점을 벡터로 나타내는 방법.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